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오행의 기초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오행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. 사주명리학에서 각각의 오행, 목화토금수는 이제 나타내는 것을 이제 뭐 계절, 시간 또는 뭐 방향, 뭐 색상, 옷이라든지 뭐 맛, 이런 걸로 많이 표현을 할 수가 있으세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행의 상징적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오행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배웠듯이 목, 화, 토, 금수 이렇게 다섯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, 목은 이제 계절로 표현할 때 우리는 봄을 상징합니다. 그리고 이 화는 뜨거운 여름을 상징하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이 토는 우리의 중간인 환절기, 계절에서 계절로 바뀌는 그런 환절기를 나타내기도 해요. 그리고 이 금은 가을을 나타내기도 하고, 이 수는 겨울을 나타내기도 합니다. 그렇게 계절로 봤을 때 이제 오행을 살펴보면은 뭐 자축인묘, 진사오미, 신유술에 이렇게 쭉 나눠지는데, 지금 시간은 왕초보 단계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차차 나중에 자세히 더 설명을 해드리고, 지금은 이 오행의 특징에 아주 기본적인 틀만 조금 설명해드리고, 이제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조금 더 깊이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 목은 봄을 나타내지만 또 이제 시간으로 나타낼 때는 우리가 아침을 얘기하기도 해요. 그리고 이 화 같은 경우에는 여름엔 태양이 뜨겁듯이 이제 낮을 의미하기도 하고, 이 토 같은 경우에는 밤과 낮 사이, 뭐 아침과 밤 사이, 이런 사이를 나타냅니다. 금 같은 경우에는 저녁을 나타내고요. 그리고 수 같은 경우에는 밤을 나타냅니다. 옛날에 왜 할머니들이나 어르신들께서 뭐 자시가 넘었다, 뭐 술시가 넘었다, 지금은 뭐 미시다, 오시다,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, 이제 그런 표현을 여기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요. 그리고 방향으로 봤을 때 봄 같은 이 목은 동쪽을 의미합니다. 왜 우리나라 같이 이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시죠? 뭐 아침에 해가 가장 빨리 뜨는 나라, 그럴 때는 이 동쪽을 쓰면서 이 목의 기운을 의미하기도 하고요. 이 화 같은 경우에는 낮은 남쪽을 의미합니다. 왜 예를 든다면 뭐 남아프리카나 뭐 남아메리카 이런 데는 매우 덥죠. 그런 거를 좀 연상하셨으면 좋겠고요. 이 토 같은 경우에는 환절기 사이인 이런 중앙, 가운데 이런 거를 좀 의미합니다. 그리고 금 같은 경우에는 방향으로는 서쪽을 의미하고요. 수 같은 경우에는 북쪽을, 동서남북으로 따졌을 때 방위를 북쪽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. 그리고 목 같은 경우에 색상으로 비유를 한다면 목은 청색에 해당이 되세요. 예를 들어서 뭐 파랑이라든지 초록 이런 쪽도 이제 목의 기운에 해당이 되고요. 화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죠. 그리고 낮에다가 남쪽, 그러니까 매우 뜨거워요. 그러다 보니까 빨간색이 적색을 의미하세요. 그리고 또 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, 사이, 계절,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색인지 잘 모르시겠죠. 여기는 이제 노란색, 황색 이런 쪽이 의미가 됩니다. 그리고 서쪽은 이 금은 이 서쪽인 가을을 나타내는데, 이거는 이제 흰색을 나타내요. 근데 만약에 사주에 뭐 금이 없는데 그러면 뭐 흰색 액세서리를 해야 되나요? 옷을 입어야 되나요? 했을 때 맞기도 하지만, 정말 그 우리가 아는 순금 24K 그런 뭐 순도 99.99%의 그런 순금이 노란 색깔 금 있으시잖아요. 그런 걸 착용해도 괜찮다고 봅니다. 그리고 이 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물속 깊이, 밤은 아주 어둡죠. 그러다 보니까 흑색을 나타내기도 해요. 그리고 이제 맛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가 목 같은 경우에는 뭐 시고 달고 쓰고 짜고 맵고 이런 맛 중에 뭐에 해당이 되죠? 했을 때는 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맛,
해당이 되고, 화 같은 경우에는 쓴맛, 그리고 토 같은 경우에는 단맛. 이것도 혀를 연상했을 때 시고 쓰고 달고 이런 걸 좀 이렇게 알아채는 그런 부위가 다 다르듯이 이 오행이도 그런 맛에 대한 특징이 다 하나하나 있으세요. 그리고 또 금 같은 경우에는 매운맛, 그리고 수 같은 경우에는 짠맛을 의미합니다. 자, 이제부터 외우는 게 점점 많아지고 알아야 될 게 많죠. 그래도 우리가 사주 공부를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래도 아주 기본 단계인 이런 것도 이제 알고 넘어가야지 이제 내담자들과 이제 고객님들과 상담을 했을 때 이제 그 사주에 따라서 뭐 부족한 기운이라든지 많은 기운, 그리고 또 이제 뭐 풍수지리를 봤을 때도 그런 걸 모두 다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굳이 뭐 알아야 되나요? 뭐 외워야 되나요? 아니면 뭐 알고 싶지 않아요 하더라도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이런 오행의 특징, 그런 배경에 대해서는 또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목 같은 경우에 숫자를 의미할 때는 3과 숫자 8을 의미하고, 화 같은 경우에는 2와 7을 의미해요. 그리고 토 같은 경우에는 0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10까지 있을 때 반으로 딱 나눴을 때 5에서 0인 10을 의미하기도 해요. 그리고 금 같은 경우에는 4와 9를 의미하고, 그리고 수 같은 경우에는 1과 6을 의미합니다. 그리고 이제 오음, 우리가 이제 기역, 키읔, 니은, 디귿 이런 거를 딱 말할 때 오행의 특징을 꼭 알아야 되는데, 이거는 나중에 성명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장명이라든지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세요. 그러다 보니까 꼭 알고 넘어가야겠죠. 목 같은 경우에는 기역과 키역을 의미하고, 화 같은 경우에는 나다라타, 그리고 토는 아하, 이응, 히읗, 그리고 금은 사자차, 수 같은 경우에는 마박파, 그리고 목 같은 경우에는 계절 자체가 이제 봄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함이에요. 그리고 화 같은 경우에는 뜨겁죠. 여름에는 아주 덥고, 이건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그래도 또 아셔야 되니까 꼭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토 같은 경우에는 환절기랑 이제 사이다 보니까 무언가에 대한 변화가 있는 시기예요. 그래서 온도로 표현할 때 얘는 좀 변화하는 그럼을 나타내고, 가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이 되기 전에 약간 좀 싸늘하고 서늘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온도로 표현할 때는 서늘하다라고 해요. 그리고 이제 수 같은 경우에 이제 겨울은 매우 차갑고 춥죠. 그러다 보니까 온도로 나타낼 때는 차갑다고 하고, 이제 뭐 어떠냐 할 때는 아주 춥고 꽁꽁 얼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. 이번에는 또 건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텐데요. 목 같은 경우에는 건강을 이제 나타낼 때 간이라든지 담, 우리 쓸개 있죠. 그리고 이제 수술, 그리고 이제 나무가 이렇게 곱게 뻗은 모양이다 보니까 이 나무 기둥을 뼈로 의미도 해요. 그래서 이제 뼈 관련 질환, 예를 들면 뭐 허리 디스크, 목 디스크, 또 골절, 교통사고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, 목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주에서 목이 이제 좀 약하다든지 아니면 너무 과하다, 좀 약간 고립돼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적인 질환으로 관련해서 수술할 확률이 굉장히 높으세요. 그러다 보니까 항시 이제 건강을 사주에서 이제 건강을 볼 때 이 목에 해당이 되는 이 사주팔자 안에서 목의 위치랑 목에 지금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, 그리고 목이 지금 어떤 형태로 있는지를 꼭 중요시 여기게 이제 건강으로 볼 때는 꼭 중요하게 봐야 되는 모습이세요. 그리고 이제 이 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
우리가 화는 빨간색이고 뜨겁죠. 그리고 이제 몸으로 생각해보면 이거는 혈액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심장 질환 관련해서 굉장히 연관이 깊고, 그리고 또 혈관 질환 관련해서 굉장히 연관이 높으세요. 그러다 보니까 혈관 같은 경우에는 뭐 눈에 해당되는 안과일 수도 있고, 또 뭐 혈압이라든지 고혈압, 또 뇌졸중 이런 게 또 해당이 되시겠죠. 이런 좀 혈액 관련해서도 좀 잘 생각하셨으면 해요. 이 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운데 있는 사람 몸으로 치면 이렇게 위가 이렇게 있듯이 장기가 이렇게 있죠. 팔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,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 이 중앙인 위라든지 대장, 비위장 이런 쪽을 좀 많이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또 이 토 같은 경우에 사주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이 그런 위치라든지 그런 행방을 잘 보셔야 되는데, 이제 토가 좀 이제 좀 사주에서 안 좋은 자리라든지 어떤 형태로 있는지를 보신 다음에,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산부인과 질환이라든지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비뇨기과 질환이 이제 좀 있을 수 있으니까, 사주에서 이렇게 토에 대한 위치라든지 행방을 좀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폐를 나타내기도 하고, 이제 좀 밑에 대장 이쪽을 의미하기도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데 건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고, 또 이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약간의 그런 것도 있는데, 자폐 스펙트럼이라든지 이런 좀 약간 정신적 질환으로 인한 그런 고통을 받는 분들도 이제 금이 이제 사주에서 어떻게 있는지 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수 같은 경우에는 신장이라든지 방광 이런 좀 비뇨 질환 관련해서 연관이 좀 깊고요.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정신적으로 머리에 관련된 질환, 그런 좀 우울증이라든지 두통, 뭐 이런 조울증, 불면증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고,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,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비뇨 이쪽의 행방을 또 잘 살펴보셔야 돼요.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임신 같은 경우에 사주를 볼 때 건강에 있어서 이제 임신을 뭐 잘할 사주인가요? 아닌 사주인가요? 했을 때 이 중에서 어떤 사주가 가장 임신하기가 힘들고 어려울지를 조금 살펴보면, 물론 이거는 사주 구성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는 하지만, 이제 사주의 이제 위치라든지 그런 모양이 있는 거를 많이 살펴봤을 때, 특히 이제 이 수라든지 이제 금의 행방을 조금 살펴보면 이분의 이제 임신이 조금 가능하겠구나, 아니면 조금 많이 힘들겠구나, 아니면 이제 두 분 부부 사이에 불임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은 있을 수 있겠구나를 좀 살펴볼 수 있으세요. 이제 그렇게 살펴보는 좀 그런 이제 눈이 안목이라든지 그런 실력이 이제 되시려면 우선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좀 다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, 이제 기초를 조금 탄탄하게 다지기 위해서 기초를 좀 많이 설명을 하고 넘어갈 거예요, 제가. 그러니까 이제 하나라도 강의를 조금 놓치지 말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.